네, 방위사업 비리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합동수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수단 출범 이후에 구속된 군 인사들이 대부분 석방됐고 수사도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산 비리를 막기 위한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도 수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아침 인사드립니다. 네. 우선 방산 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4명이 관련 수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도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들 17명이나 되는데 단 1명도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합수단이 이제 다 과거 일들을 털어내고 거듭 태어나는, 우리 군이 거듭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돼야죠. 그런데 네. 벌써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또 상실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물론 뭐 원칙적으로 본다면 과도하게 구속 수사하는 거는 뭐 인권 유린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 예. 합수단이 그럼 과잉 구속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말씀 주셨듯이 군사법원이 제19 감싸기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군사법원이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군사법원은 관련 법에 따라 석방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창 수사 중인데 이렇게 석방을 하면 정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사건은 육군에서 2명이 이제 풀려났고 해군에서 2명이 풀려났습니다. 예. 육군 사건은 이제 특전사 방탄복이 뚫리는 그런 사건이죠. 여기에 허위공문서를 낸 거죠. 허위공문서, 공문서 위조죠. 네. 근데 이게 뭐 자백하고 수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보석으로 풀어줬어요. 해군의 경우는 그 유명한 이제 통영함 사건이죠. 납품비리 사건으로 뇌물수수를 한 겁니다. 뇌물죄죠. 네. 이게 민간 법원에서는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수사라는 게 진행 중이지 뭐 수사가 종료됐다라고 벌써부터 그 군사법원이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것은 참 제19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민간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뭐 피의자의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든지 말씀대로 수사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볼 경우에 한정돼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불량 방탄복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박모 중령 구속 열흘 만에 풀려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경우는 구속적 부심으로 이제 석방이 된 경우예요. 네. 열흘은 아니고 15일입니다. 15일입니까? 네. 근데 내용은 그래요. 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뭐 이런 거고 더 이상 조사 계획이 없다. 이런 석방 사유를 저한테 이렇게 문서로 보내줬어요. 예. 근데 뭐 사실이 그렇다면 과도하게 인권을 유린할 필요는 인신을 구속할 필요는 없는데 실제 그러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과도한 인신 구속 인권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같은 혐의로 구속된 민간인들이 17명이나 되는데도 단 1명이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했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죠. 예. 민간 법원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럼 군사법원은 법을 허술하게 집행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곤혹스러움이죠. 네.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군 지휘관 아래 군사법원이 있는 소위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 군사법원은 보통 뭐 관할 사단장이 맡게 됩니다만은 문제는 이 관할 부대에서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사단장 자신의 진급에도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군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군은 특수조직이죠. 전시를 대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전시하고 평시를 합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군 지휘관, 뭐 사단장이라고 할 수 있고 군단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군사법원, 군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평시 아닙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그런데 평시에도 이런 전시와 균하는 전시와 똑같은 지휘관의 지휘 권한이 그대로 법원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 경우도 보통군사법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근데 보통군사법원은 재판부 구성을 군판사 2명하고 심판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그 주심에 해당하는 제일 윗분이 심판관인데 이분은 법조인이 아니에요. 어허. 이를테면 사단장이 임명하는 사람이죠. 예. 대체로 부사단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육군 대령이나 이런 대령이 가서 그 심판관을 하고 그렇군요. 그 사람이 재판을 사실은 다 진행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자기 후배들을 감싸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의 지휘관에 누를 끼치는 거를 여하튼 줄여주는 그런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말씀대로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글쎄 이거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자, 합동수사단이 지난 100일간의 수사 실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뭐 솔직히 잔챙이만 챙기고 있어요. 또는 이미 드러난 사건들을 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해서 구속시키고 그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예. 합동수사단이 이미 언론에 다 나온 사건만 뒷쫓아가면 그게 무슨 합동수사단인지 모르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기획수사를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자, 그래서 아시는 대로 합동수사단이 거물 무기중개상으로 알려진 일광공영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규태 회장도 지금 체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깃털 이외에 이제 몸통도 좀 손을 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이고 뭐 저는 그렇게까지 안 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는데 예. 문제는 1등 사건 언론에서 다 드러난 사건 언론인들이 다 파헤친 사건 그거 챙기지 말고 합수단은 기획수사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해외에서 무기 도입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는 반드시 무기 중개상이 끼죠. 그리고 무기 중개상에는 예비역들이 낍니다. 어허. 그리고 그런 그 생태계가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거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하고 거기서 큰 흐름이 어떤 시스템으로 방산비리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중기계획으로 쭉 나가던 국산을 하려고 연구개발하던 게 쭉 나가다가 뭐 전력 차질 이런 이유로다가 갑자기 군 내부에서나 이렇게 해서 해외 도입으로 바뀌어버려요 사업이. 예. 그런 건 틀림없이 냄새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착상이나 그런 거를 뭐 기획해서 추적해보거나 이런 노력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윤 의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같은 경우는 네. 통영함 사건, 방탄조끼 사건 예. 이런 거는 이미 국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다 다뤄진 사건. 그거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그거는 진짜 몰지각한 일부 사관학교 선후배들끼리 참 개인적 비리 네. 이런 수준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척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조적인 거를 찾아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일광공영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무기중개상의 예비역이 또 끼어들고 얽히고 설킨다고 그랬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액의 방산 비리의 경우에는 혹시나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까지 얽혀 있는 게 아닌 건지 이런 점이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번에 그런 정관계 로비 의혹도 밝혀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사건이 없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일들이 또 진짜 있어서 밝혀내면 그건 참 발본색원 해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적행위 아닙니까? 네. 적과 싸워야 하는 무기에서 이 사고치고 비리를 발생하고 이건 참 이적행위죠. 근데 확실히 큰 그 정관계 로비에 의한 이 방산 비리 이런 네. 거는 저는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뭐 린다 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방부 장관이 개입되고 뭐 청와대 뭐 현역 별들이 구속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을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군이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이 구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군이 요청을 하면은 네. 방위사업청에서 그것을 대행해서 연구개발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런 체제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개선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데 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도 로비의 손길이 좀 들어옵니까? 좀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는데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방산 비리 수사 중요하지만 예방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정부가 발의했던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 이게 지금 몇 년째 국회를 떠돌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는데 우선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이 법은 핵심적으로 그 방위 사업에 관한 부품 무기는 국가가 구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는 사람이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납품하는 사람은 민간인이죠.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국가에다가 그 제품이 그 부품이 원가가 얼마나 든 거냐. 그 원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런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모든 경우가 아니라 예. 경쟁에 의한 계약인 경우는 경쟁에 의하면은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이론상으로는. 예. 물론 담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수의 계약 그리고 나중에 계산해주는 계산 계약 이런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수의 계약을 하는데 이게 원가가 엉터리가 막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원가 부풀리기 특히 이제 해외에서 구입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할 수가 없어요. 몇 네. 장을 속이거든요. 그래서 원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 자체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라. 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런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가 자료를 낼 때서부터 최초의 부정의 소지 부풀리는 국민의 세금을 2배, 3배 떼어먹으려는 그런 유혹에서 우선 절단을 시키겠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일광공룡의 경우도 뭐 단가 부풀리기 비리가 적발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이 법이 일각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는 만큼 국회에서 잘 좀 심의를 하셔가지고요. 4월 국회에서 한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에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